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빠른 정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렬을 이번 노트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3번째 노트에서 분할 정복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정렬도 분할 정복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분할 정복 방법과 달리 이 방법은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즉, 알고리즘 내부에서 확률적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력이 같더라도 동작하는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빠른 정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노트를 통해서 분할 정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확률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적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정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빠른 정렬은 수많은 컴퓨터 공학 알고리즘들 중에 명예전당을 뽑는다고 하면 그 명예전당에 오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매우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영국의 그 컴퓨터 공학자인 토니 호라는 분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되게 저는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Programmers are always surrounded by complexity.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복잡성에 쌓여 있다. We cannot avoid it.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If our basic tool, the language in which we design and code our program, 우리의 기본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우리의 기본 도구가 is also complicated, 복잡하다면 the language itself becomes part of the problem.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rather than part of its solution. 그거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되게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C++ 언어도 사용할 수 있고 자바도 사용할 수 있고 파이썬도 사용할 수 있는데 C++는 그 셋 중에는 가장 복잡한 언어입니다. 제가 자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단히 심플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를 더 좋아하고요. 파이썬은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하고 자바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제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파이썬도 복잡성 측면에서는 훨씬 C++에 비교해서는 단순하죠. 그래서 파이썬, 자바를 저는 더 좋아하고 또 이번 학기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파이썬으로 숙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이제 잘하게 되면 또 내가 그 다른 언어를 익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더라도 충분히 익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럼 되돌아와서 빠른 정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고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합병 정렬과 비교해서 합병 정렬보다는 빠른 정렬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 복잡도가 합병 정렬과 같지만 추가적인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합병 정렬에서는 추가적인 공간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빠른 정렬은 in place로 소위 말하는 in place로 프로그램을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끝에 가서는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최적이 n-log n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n-log n보다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비교를 기반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비교를 기반하는 것은 요소들을 비교해서 요소들 간에 비교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n-log n보다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렬하는 알고리즘 중에 비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도 하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빠른 정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렬의 기본 아이디어는 피벗을 중심으로 정렬할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해야 하는 값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요소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정렬해야 되면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거, 그것보다 큰 거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3을 중심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하고 나면 3은 원래 가야 되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보다 앞에 있는 것은 3보다 작아지게 되겠고 3보다 큰 것은 뒤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벗을 통해서 얘는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 이쪽과 이쪽을 정렬하면 되겠죠. 그것은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돼요. 재기적으로 이쪽을 또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하고 얘를 또다시 분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빠른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피벗을 중심으로 한 분할의 쿨한 아주 획기적인 건 아니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할을 우리는 선형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할하고 나면은 문제를 작은 문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얘를 정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8개를 정렬해야 되는데 얘를 분할하고 나서는 5개를 정렬해야 되는 문제, 2개 정렬되는 소음 문제로 8개의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그래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이 퀵소트 알고리즘은 이제 처음에 집어넣을 때 0과 n-1 색인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0에서 n-1까지를 정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벗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을 다시 또 재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알고리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종료되는 족구는 left가 right보다 같거나 커요. 같으면은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종료가 되겠고, 피벗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피벗을 중심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벗을 중심으로 피벗의 왼쪽에 있는 애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시 재기적으로 정렬하면 얘는 정확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하면 전체가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거는 재기니까 뭐 별로 할 것은 없고요. 이 부분만 완성을 해야 되겠고, 이 파티션 하는 것은 선형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요소의 개수를 선형적으로 처리하면은 파티션을 in place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적인 요소는 바로 2번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피벗을 선택할 때 랜덤으로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맨 첫 번째 요소를 피벗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 랜덤하게 이 정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도 있지만 뭐 사이즈가 2개가 됐을 때 그것을 피벗을 찾아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요 2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정렬되어 있으면 안 하고 아니면은 수업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종료 조건도 1이 아니라 뭐 3, 2면은 피벗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벗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되겠죠. 하나, 2개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피벗 선택하고 이제 비교해서 필요하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피벗을 선택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려면 2일 때는 바로 서로 비교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파티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선형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인플레이스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항상 인플레이스를 할 때 인플레이스로 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문제에 아마 설명드리는 지금까지 오늘 설명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스를 어떻게 이제 만드냐, 알고리즘 만드냐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추가 공간을 확보합니다. 하나 더 했네요. 추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비교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3이 피벗이 중심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비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과 4를 비교해요. 그러면 4는 3보다는 크죠. 그럼 어디로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3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큰 놈은 뒤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4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1은 3보다 작으니까 앞에 놔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을 보니까 8은 커. 여기다 넣고 7도 커요. 그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다 했죠. 그러면 요 남아있는 요 위치, 이쪽 것도 여기에 와 있을 거고 이쪽 것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3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인플레이스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추가 공간을 확보해서 한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스로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색인을 추가해서 더 늘려가지고 요 과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실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피벗을 첫 번째 요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똑같죠? 처음에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진행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률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피벗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 7을 선택했다. 그럼 이 7을 맨 앞에 갖다 놓고 얘를 여기로 갖다 놓은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요소를 피벗 위치에 피벗으로 쓸 애는 항상 그 정렬해야 되는 공간에 맨 첫 번째 요소로 옮겨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을 한 번에 스캔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 조건을 계속 유지시킬 겁니다. 특징 위치가 스캔한 결과는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애들, 큰 애들,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갔으면은 어떤 위치를 중심으로 요 애들은 얘보다는 작고 요 애들은 얘보다는 큰 애들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작은 애들과 큰 애들을 있는 포인터가 필요하죠. 아까도 여기서 요 포인터를 갖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둔 다음에 요 작은 애들을 가리킬 포인터, 큰 애들을 가리킬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과 4를 비교해요. 3과 4를 비교했더니 4가 커. 그러면 파란색 포인터만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3과 2를 비교해요. 3과 2를 비교하면은 1이 3보다는 작으니까 요 앞에 이 왼쪽에 있는 빨간 애와 얘를 수업합니다. 그럼 얘와 얘를 수업하면 이렇게 되고 빨간 애를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8과 비교하니까 3은 8보다는 작죠. 그러면 파란색만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7은 3보다 크니까 또 파란색만 전진시켜요. 그 다음에 2는 3보다는 작으니까 요 빨간색이 가리키는 얘와 얘를 수업합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6, 크죠? 5, 커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은 요 마지막 애와 첫 번째 애를 수업합니다. 수업하게 되면 이렇게 요 피벗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쫙 한번 진행이 되면서 두 개의 색인을 이용해 가지고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ON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보면 피벗 위치를 left에다가 넣고 I 변수
j 변수를 둘 겁니다. 그래서 i가 p보다는 작은 애들이고 j는 p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j를 이용해서 쭉 전진해 가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aj가 p보다 작으면은 그 aj를 i, 요 애들과 바꿔주게 되겠고 i를 전진시킵니다. j는 항상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ai-1과 a left를 교체해주면 피벗이 자기 자리에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이 피벗을 선택하는 거고요. 왜 이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벗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피벗의 선택, 피벗을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확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어떤 애를 사용하든지 간에 분할을 하기 때문에 피벗을 좀 더 좋은 애를 선택하면은 더 빨리 정렬이 될 것이고 피벗을 좀 나쁜 애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정렬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의 correct하다는 걸 correctness, 정확성을 증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성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알고리즘이 정확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것 같은데 이 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증명할 때 우리는 귀납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귀납법 자체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냥 너무 당연한 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풀이한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해 봅시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분할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분할을 이용해서 재기적으로 우리가 정렬하면 정렬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뒤에 거는 더 심플해요. 증명이. 그래서 먼저 분할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분할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for loop, 반복문의 정확성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불변 조건이 항상 만족이 되고 불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불변 조건은 요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 어떤 색인을 중심으로 i보다 작은 애들은 p벗보다는 작고 j보다 작은 애들은 p보다는 크다. 요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귀납법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기저 사례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요. P1 크기가 뭐 1일 때 증명, n이 뭐 어떤 n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데 그것이 크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1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큰 모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K를 두고 그 K에 대해서는 K 이하에 대해서는 다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대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요걸 증명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I와 J가 이제 다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면 둘 다 빵개니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정한 시점 이렇게 됐을 때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이 불변 조건이 만족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귀납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요게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한 단계를 거쳤을 때도 여전히 요 불변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이면 돼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분할 알고리즘은 한번 반복할 때마다 한 요소만 처리해요. 이 경우엔 요 상황에서는 6만 처리하겠죠. 그리고 이 6과 피벗을 비교해서 피벗보다 큰 경우에는 J만 증가를 합니다. J만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성립했고 J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를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니까 여전히 성립하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피벗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위치와 수업한 다음에 I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J 요 피벗보다 큰 거니까 요 와서 J가 여기 와더라도 성립을 할 테고 얘가 일로 오고 I가 증가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3보다는 작은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행이 되면 I보다 작은 애들은 P보다 작고 J보다 작은 애들은 P보다는 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I번째 위치에 I-1 위치에 피벗을 바꿔놓으면은 분할이 정확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할 알고리즘 우리가 살펴봤던 ON에 하는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분할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의 정확성을 증명하면은 PN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모든 배열 입력끼리 N에 대해서 빠른 정렬은 올바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준다. P1 요소가 하나예요. 하나인 거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앞으로 가네. 여기서 랩터 라이터 같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원래 배열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퀵 소트를 해도 정렬이 되어 있겠죠. 안 하니까 아무것도. 자, 그래서 귀납 기저 사례는 베이스 케이스는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이 N보다 어떤 K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K 크기의 배열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덕션 스텝에 대해서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N이라 되는데 K 플러스 1 크기의 배열을 피벗 중심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분할의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P를 중심으로 P는 올바른 위치에 가고 요 애들은 P보다 크고 요 애들은 P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는 K 플러스 1보다는 작겠죠. 요 문제도 K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인덕티브 스텝 가정에서 K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배열은
빠른 정렬이 올바르게 정렬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얘를 정렬하고 얘를 정렬해서 결합을 하면은 전체가 정렬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따라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은 것이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귀납법을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봇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알고리즘 정확성 증명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저지 사이트를 통해 과제를 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지 않고 제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출했는데 실패하고 그 원인이 실행시간 오류, 문법 오류 등이 아니면 보통은 구현한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제에서 수행하는 문제는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혹시 발견하면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현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정확성을 증명한 대신에 수많은 데이터로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경시대 사이트에서 훈련할 때 정확성 증명을 하지 않고 통과되면 정확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증명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테스트 데이터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이 수업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확성 증명 방법을 학습하여 필요하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셔야 하고, 또 이런 증명이 어렵게 느끼지 않으시면 그런 분들은 진학하여 더 전문적 학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봇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렬 시간의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봇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봇이 좋을까요? 피봇이 좋은 거는 우리가 분할 정복하기 때문에 이 크기들이 빠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빠르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쪽도 빠르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옵티멀한 애는 배열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그 애가 피벗으로 가장 좋은 애입니다. 즉 중앙값, 중간값, 이 데이터 줄 중에 중앙에 위치할 값이 가장 좋은 피벗이 되겠습니다.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사용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의 비고는 어떻게 될까요?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피벗으로 사용했을 때, 즉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1이 가장 작은 애예요. 그 1을 피벗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피벗을 선택하게 되면 이 크기가 빵이고 n-1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정렬되고 n-2개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 있어요. 이미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항상 피벗 선택해요. 그럼 얘와 다 비교했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얘가 여기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요소 선택하면 또 문제 없으니까 이거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n-1, n-2 비교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전체 시간 복잡도는 그러면 n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렬된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을 우리가 피벗 선택하는데 맨 앞에 요소를 항상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n제곱의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번 미디언 엘리멘트를 피벗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준 점화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쪽 2분의 n개, 2분의 n개로 쪼개지게 되겠고, 요 두 개를 제기로 호출하겠죠. 그리고 요 분할하는데 ON의 비용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점화식은 언제 봤죠, 우리가? 이 점화식이 어떤 점화식과 똑같아요? 합병 정렬을 했을 때의 점화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번 미디언 엘리먼트를 피벗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의 비고는 어떻게 되냐? n 로그 n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에서 on 제곱의 성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피벗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요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 대신에 항상 중앙값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 비용은 얼마 될까? 중앙값을 찾는 비용. n개의 요소가 있을 때 그 n개 요소에서 중앙값을 찾는 비용.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ON입니다. ON. 요것도 ON이에요. 그러면 실제 항상 중앙값을 찾아서 피벗을 걔를 선택해가지고 피벗 선택해가지고 빠른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ON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하면은 피벗 선택할 비용은 어떻게 돼요? O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1이라는 것도 조금은 뭐랄까 부족한 거일 수도 있어요. 상수 비용은 늘 고정된 비용은 맞는데 아주 저렴한가? 그거는 또 약간의 퀘스천 마크예요.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해야 되고 이 랜덤한 값을 생성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값을 실제 이 요소들 중에 중앙값을 찾는다. 그러면 이것도 ON.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또 ON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앙값을 하게 되면 O1, 피벗 하는데 O1.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랜덤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 더 효과적이고 랜덤으로 선택해도 이 비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중앙값을 찾기보다는
랜덤으로 찾으면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선택을 했을 때 왜 이런 확률을 보일까? 이런 시간 복잡도가 나올까? 그것을 고민해 봅시다. 랜덤하게 피벗을 선택하면은 성능이 n-log n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왜 n-log n이 될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기 전에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피벗을 선택하면 절대 매번 미디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랜덤 피벗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피벗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극단으로 잘못 선택하면 n제곱이 되겠고 잘 선택하면 n-log n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랜덤 피벗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팩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항상 25, 75 분할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전체적인 성능은 n-log n이 된다는 것입니다. 25, 75 분할이라는 것이 뭐 20, 80 이렇게 분할되면 25, 75 분할이 아니라 25%, 75%.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더 좋죠. 최상은 50, 50으로 나누는 건데 조금 더 줄어들어서 25, 75 정도로만도 계속 분할할 수 있다 하면은 n-log n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항상 75 분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가장 나쁜 케이스죠. 그럼 항상 75 분할을 하면은 크기가 4분의 3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진에서는 이렇게 반씩 줄어들죠,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원래 크기에. 근데 이제 25, 75 분할하면은 한쪽은 뭐 4분의 1로 줄고 다른 쪽은 4분의 3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빨리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또 4분의 3, 4분의 3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리의 최악의 경우의 높이는 로그 4분의 3의 n입니다. 이거는 로그 n하고 n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비용은 우리가 분할 합병 정렬에서도 봤듯이 분석을 해보면은 트리 높이만큼의 비용들이 들어오고 각 레벨에서는 ON의 비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n-log n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랜덤으로 피벗 선택했을 때 항상 이 분할을 할 수 있을까? 정렬된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애들과 이쪽에 있는 가장 큰 애들과 가장 작은 애들을 선택하지 않고 요 애들을 선택하면은 25, 75 분할을 할 수 있고, 요런 애들이 몇 개 있냐? 50%. 절반이 25, 75 분할을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두 번 우리가 분할했을 때 두 번에 한 번은 어떻게 분할을 해요? 25, 75로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4분의 3보다는 조금 더, 로그 4분의 3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실제 그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랜덤한 피벗을 선택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25, 75로 분할할 거고, 세미 옵티멀하게 분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빠른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은 n-log n이 된다. 더군다나 빠른 정렬은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비고를 계산했을 때 무시한 상수들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대단히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랜덤하게 선택되면은 n log n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n log n이 되는 거예요. 입력에 대해서도 어떤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도 매번 진행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은 n log n이라는 비용을 보이게 됩니다.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log n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가 아니라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log n이고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log n이기 때문에 이 시간 복잡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n log n을 보인다는 거예요.